자, 교재는 761페이지 24번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3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1번, 허위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이 허위신고 대상물은 안 된다고 했죠. 피고인에게 환포된 것도 요건 갖추면 몰수할 수 있고요. 공소시효 완성된 거 안 되죠. 자, 효력 상실한 압수영장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요. 48자는 무관하기 때문에 48조 요건만 구비되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번 1차 계약, 전매 계약이 있는데 이 전매 계약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이 법 위반은 1차 계약이 법 위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매 계약으로부터 받은 돈은 1차 계약 위반으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몰수가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25번 옳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 말씀드렸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있죠. 그쵸? 그 대가로 요 받은 경우에 요 돈은 회사 소유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요 대표이사가 받은 요 돈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틀렸죠? 자, 수수하였고 투약했다고 했을 때 요 수수한 것만 몰수 추징할 수 있고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까지 하게 되면 이중 추징이 되기 때문에 수수한 것만 몰수 또는 추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금품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이 몰수에 되는 것은 취득한 그 금품 자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금액에서 비용을 지출을 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효력 상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은 위법이라 할지라도요. 몰수는 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26번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자, 절취하였다 기수가 됐죠. 승용차에 싣고 왔다고 했을 때 이 승용차는 이 범죄 행위 실질적으로 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공소시효 완성된 것은 안 되고요. 3번 공범자의 경우도 몰수할 수 있고 이때 소취 여부를 불문한다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효력을 상실한 영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압수 자체는 위법이라 할지라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몰수할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27번 답은 4번이죠. 자, 유죄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때릴 수 있고요. 관세 포탈을 하였다. 그러면 국내 범칙 당시 국내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추징하면 되는 겁니다. 관세 포탈은 뭐죠?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원으로부터 전부를 액을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돼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반환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 있어요? 증제자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증제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면 됩니다. 수제자 X. 2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1번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나와 있죠.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그 금품 자체이기 때문에 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자, 몰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처분되어 없다면 추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를 못할 때 추징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 안 되고 추징도 안 돼요. 또 나왔네. 대표에서 나왔지. 그 대가로 취득한 금품이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 피고인이 개인적 금품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몰수 추징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금품에 하나요. 이게 틀렸다고요.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이 회사의 계좌에 꽂힌 이 돈 자체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2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입니다. 옳은 것은 리을, 미음, 니은, 기업번 가죠. 자, 1440만원을 뇌물 제공하려 약속하였다. 요 약속된 자동차 금액 명목의 금품을 추징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몰수나 추징하려면 특정돼야 돼. 특정되지 아니하면 몰수도 못하고 추징도 못해요. 그래서 이 약속만으로는 뭐다? 약속만으로는 뇌물의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몰수 안 되고 추징도 안 된다. 고액 수표 있죠? 많이 봤습니다. 이 수표는 그 수표가 실질적으로 도박 자금에 사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수표는 몰수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무상 차용할 때 추징 대상은 금품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행위다. 그 금융이익 상당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정 이자를 말합니다. 이퀄 이자. 자, 관세 포탈 나왔네요. 징벌적 추징이죠, 관세. 징벌적 추징이기 때문에 전액을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징벌적. 자, 수수했다면 수수한 것만 추징할 수 있다고요. 투약했다고 해서 별도로 추징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소시효 완성되었다면 몰수 추징 안 돼요.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면소 마찬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30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번입니다.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기억번 가죠.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해서 작성한 공문서는 임자가 있죠. 누구 겁니까? 공무소 소유죠. 당해 공무소의 소유. 임자가 있다고요. 임자가 있기 때문에 허위 기재되든 안 되든 간에 몰수 추징이 안 돼요. 예금 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채권까지 몰수된 것은 아니죠. 자, 판검사에게 청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명목대로 써야 되거든. 내가 변인비로 쓰라고 준 돈 아니거든. 근데 너가 왜 변호사 변인비로 쓰냐? 이건 소비한 거지, 소비. 소비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소비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에게서 제외할 수가 없다. 추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체포될 당시에 송금하지 못하고 있던 이 돈은 송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다?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가 안 됩니다. 결합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전부가 바로 뭐가 된다?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된다. 그쵸? 뭐 적법하게 신입신세를 받은 것이라도 이런 것은 요건이 안 돼요. 뭐 적법하게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3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풀었지?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피해자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소취 여부 불문하고 가능하다. 맞고. 의무적이다. 맞고. 비례 원칙 맞고. 32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직권으로서 이를 적용해야 된다. 맞고요. 엄격한 증명 아니죠. 부가형이기 때문에 선고유예할 수가 있고 부가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할 수가 없다. 그래, 선고유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형을 선고유예하기 때문에 부가형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압수 자체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33번.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기역번. 범인 자신, 공범자 할 수 있죠. 자, 뇌물 받음에 있어서 일부 돈을 내가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제하지 않는다 했죠.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재판 선고 시 가격 맞고요.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면 족하죠. 자, 그리고 미인번 변호사법 우리 앞에서 배웠지. 기본 강의 때 배웠잖아요. 이건 뭐다? 개별적 추징이다. 징벌적이 아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추징이기 때문에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는 전액이 아니라 각자입니다. 각자만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34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옳은 것은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1번. 공무원이 권한에 의해서 작성한 공문서, 그치? 해당 공무소 소유라고요. 이것이 허위든 아니든 간에 임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가 안 돼요. 특경가법 뭡니까? 징벌적 성격이라고 배웠죠. 따라서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 할지라도 전부를 토해내야 됩니다. 작물 처분하여 받은 대가, 이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됩니다. 압수 효력 영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요. 그래서 이걸 압수하였다면 그 압수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몰수 요건이 있다면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35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압수되었다 할지라도 몰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틀렸습니다. 작물 처분한 대가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미처 송금하고 있지 못한, 송금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몰수할 수가 없다. 그렇죠. 당해 범죄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장차 실행하려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3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이죠. 1번 부가형이다. 그렇죠. 2번 결합되어야만, 그러면 전부가 몰수 대상이 된다고 했죠. 3번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평균액이 아니라 그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은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때이지 평균액이 아니다. 소비했다면 그 소비자가 누굽니까? 범인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이죠. 37번.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 기억분 말씀드렸죠. 자, 매수하였다. 그치? 매수하였다. 그러면 추징 선고했다고 했네요. 투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죠. 매수한 부분만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투약했다는 부분을 또 하게 되면 이중 추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미처 송금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위반 아닙니다. 그래서 몰수가 안 되고요. 밀항단속법은 징벌적이기 때문에 전원에 대해서 전부를 추징합니다. 소취 여부 불문한다고 했고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전부 다 포함됩니다. 다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금품 중에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서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받은 취지에 따라 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먹은 게 아니네. 내가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만을 몰수 추징한다. 그렇죠. 38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몰수는 보완 처분이지만 형법에는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죠. 공범자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네요. 통장이 몰수되었다 하더라도 채권까지 몰수된 것은 아니죠. 우리 통장이 분실됐다고 하면 은행에서 돈 못 찾습니까? 돈 찾잖아요. 그치? 신분증 제출하고 그러면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개장을 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가 없다. 그쵸? 왜 그래요? 개별적 추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법에 있잖아요. 형법 도박 개정죄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징벌적 추징이 아니고 개별적 추징이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익이 없다면 추징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네요. 여기까지 합니다.